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과 아시아 관련 여러 뉴스들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주중 미 대사관이 직원들과 현지인 간의 데이트를 금지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 진짜 코미디입니다. 미 국무부의 미천을 드러내는 자기망신입니다. AP는 4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워싱턴이 중국에 있는 외교 인력과 그들의 가족, 보안 허가를 받은 계약자들이 중국 시민과 어떤 종류의 로맨틱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며칠 전 1월에 퇴임하는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스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침은 지난 여름에 도입된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당시 워싱턴은 주중 미국 대사관과 5개 영사관의 직원들이 중국 경비원이나 기타 지원 인력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인데 이걸 가지고 주중 대사와 워싱턴의 국무부가 지침을 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기강이 해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과 정분나지 말라, 또 중국인들과 연애하지 말라는 방침 자체가 황당한 것입니다. AP는 방침에서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런 정책은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전면적인 비교류화 방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은 구두와 전자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됐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서방 정보기관, 특히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오랫동안 외교원과 개인 모두에게 중국 국민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은 베이징이 주로 매력적인 여성으로 구성된 광대한 허니트랩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거듭 비난해왔습니다. 중국이 허니트랩으로 서방 외교관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중국의 미인계에 넘어가 계속 정보를 제공하던 일본 외교관이 고민하다가 자살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실히 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관계나 매춘으로 약점을 잡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매춘하다 적발되면 중국 당국이 여권에 호색한이라는 도장을 찍어 추방한다는 웃긴 루머도 있었습니다. 물론 헛소문이었습니다. 설마니 중국 외교부가 호색한이라는 스탬프를 만들어 여권을 찍을 리는 없습니다. 중국은 서방 외교관이나 외국 기자들의 동선을 다 파악합니다. 감시 카메라가 많으니 매일매일 추적한 자료를 토대로 동선을 데이터화합니다. 물론 중국의 적대적인 외교관이나 기자가 대상입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일본의 모 방송사 기자가 추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적발돼 추방됐었는데 6개월 뒤 다시 돌아와 급히 귀국하느라 못했던 송별회를 권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러시아를 끌어안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한수위입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라브로프와 푸틴을 만났습니다. 왕이는 러미 화해를 환영한다면서도 중러 관계는 영원히 굳건하고 두 나라는 서로 적대시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얼마 전 자신의 생일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평생 외교부장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중국도 러시아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하면 사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직을 맡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반중 매체들은 시진핑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왕위가 다른 직책과 외교부장을 겸직한다고 떠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5억 인구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친강을 써보니 허당이라 왕위에 대한 시진핑의 신임은 절대적입니다. 아마 왕이도 라브로프처럼 계속 외교부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향한 트럼프의 무차별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은 한국, 일본을 베이징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통인 왕위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5일 칭다오에서 화상으로 열렸던 한중일 국제합작논단에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중일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들은 외모로 국적을 분간 못한다. 아시아인이 아무리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코를 날카롭게 세워도 서양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은 아시아를 진흥시켜 세계를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던 것처럼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하자는 대담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잘생긴 왕위는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2주 전 일본 도쿄의 수상관제에서는 한중일 3국 외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위는 타이완 문제에 일본이 끼어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의 일이니 공연히 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중국, 일본 국기 사이에 괴상한 필체의 한자가 보입니다. 옷을 벗다는 의미의 제이입니다. 사마천사기 회음 후 열전에 나오는 사자성어 제이 투이스의 첫 두 글자입니다. 어려운 이에게 옷과 먹을 것을 건네준다는 의미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반중 매체들은 시진핑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타이완의 친민진당 매체인 산리TV입니다. 시진핑이 구이저우 동종마을 시찰을 했을 때 머리가 백발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염색을 안 했으니 반백이 된 것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저리 팍싹 늙었느냐면서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은 1953년생이니 나이가 벌써 72살입니다. 이팔 청춘은 아닙니다. 화면을 스톱모션하면 얼마든지 초췌하다는 인상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또 20대 전당대회에서 중량 린다오 반지를 구성했으니 자신이 혹여 병으로 은퇴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중앙 영도 집단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인데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러 약한 척을 하며 정치적 반대파들이 누군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런 미스테리한 반응을 가지고 반중 매체들은 그의 정권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곧 군부에 의해 숙청될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서방 매체들은 진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유독 파룬궁 관련 매체들이 부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